셀트리온이 얼마 전에 공시를 냈죠. 해당 공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 임상 3상 조기 종료 및 시험 계획을 자진 취하해야 한다. 이름만 들어보면은 뭔가 임상에 문제가 생겼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결코 문제가 생겨서 이런 공시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셀트리온의 CTP51 글로벌 3상은 원래 606명의 규모로 설계가 됐습니다. 셀트리온 공식 자료에도 606명 대상 키투르다 비교 임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불과 며칠 전인 7월 6일 셀트리온은 FDA에 3상에 대한 시험 계획 변경을 신청을 하면서요. 임상 대상자를 220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공시상 변경된 시험은 여전히 글로벌 3상인데요. CTP51와 키투르다의 유효성, 안정성을 비교하는 시험이에요. 즉 그림은 이겁니다. 기존의 606명의 대규모 글로벌 3상의 그림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 환자들을 모집하는 거에 임상 설계가 디자인되어 있었다면요. 변경된 사항은 606명에서 220명 규모로 임상이 축소가 된 것이다. 유럽 임상 참여국이 제외되면서요. 유럽의 시험 계획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임상 3상을 종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임상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 네, 가능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EMA의 2026년 바이오시밀러 임상 접근법 문서는 최신 분석 기술로 물리화학적 기능적 유사성 입증이 충분히 되는 바이오시밀러라면 비교 임상 시험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딱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키투르다랑 똑같아? 환자 600명 데려와서 한번 해봐. 였다면 지금은 분자구조, 기능, 품질 특성 정밀하게 분석해봤더니 사실상 키투르다네. 똑같은 약과 다를 바가 없네. 라는 입증이 되면 굳이 환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또 대규모 효능을 시험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내용은 임상 진행이 간소화되는 내용이라서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자, 근데 셀트리온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셀트리온이 하반기에 기적 같은 상승이 나올 재료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공유해 드릴까 하는데요. 기존의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맞아요. 꽤나 이 셀트리온의 척척 박사이시기 때문에 제가 딱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주가 떨어지느라 많이 속상하셨죠? 그죠? 오늘 셀트리온의 영상 어쩌면 기적의 신호탄이 될지 모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하시고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다같이 힘내보자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눌러볼게요. 제가 셀트리온을 다시 찍기 시작했다라는 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제가 2025년 8월 17일에 영상을 올렸을 때가 언제였죠? 영상 제목에도 매수 타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구간이 저점이 되고 목표 주가까지 훌쩍 올랐어요. 지금부터 셀트리온의 기적적인 하반기의 상승 랠리 제가 예상하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셀트리온 폭등 한번 외쳐주세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증시의 주도주가 될지 모르잖아요. 기적을 말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재료를 시작해볼게요. 야, 이거 제가 정말 이거 1조 5천억이 셀트리온에게 들어오는지를 너무 늦게 봤어. 야, 이게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네. 이거 완전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 주가 이 안에서 조용히 이걸 준비했다고? 지금 제가 바라보는 셀트리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옴니클로입니다. 옴니클로예요. 옴니클로 뭔지 아시죠? 맞나요? 이 주가를 단번에 끌어올리면서 신고가도 보낼 만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뭘까 싶으실 거예요. 자, 제가 핵심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신제품 중에 가장 기대감이 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옴니클로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 옴니클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이유는 졸레어라고 하는 오리지널의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근데 이 옴니클로가 지금 유럽엔 경쟁자가 없어서 시장의 점유율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2026년도 4분기에 하반기죠. 2026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옴니클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런칭하고 유럽에서 점유율 오르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라는 현명한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만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지금 세이트리온의 2026년도 매출의 목표가 5조 3천억인데 옴니클로 하나가 발음도 어렵네. 옴니클로 발음 진짜 어렵다. 이 옴니클로 하나가 졸레어 시장의 20% 점유율만 가져와도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연매출 1조 원의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옴니클로 하나가요, 연매출 1조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옴니클로 발음 진짜 어렵네. 그죠? 유럽의 경쟁자가 없어서 초기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 역시도 최초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가 진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출한다라는 거 알았고, 유럽에서 이미 초기 시장 진출을 하고 있고, 과연 졸레어의 시장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건데, 제가 과거 세이트리온의 매수타 좀 정확하게 맞춰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맞춰볼 건데 점점 다가올 거예요.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이트리온은 이미 바이오시밀러 판매 전적이 있어요. 2025년도 세이트리온이 공개한 실적 자료를 보면은 램시마가 안 했죠. 이 램시마가 한때 굉장히 핫했죠. 유럽에서는 59% 점유율, 미국에서는 30%, 트룩시마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했어요. 램시마도 해봤고 트룩시마도 해봤는데 이제 뭘 들어갑니까? 옴니클로를 들어갑니다. 맞나요? 근데 옴니클로는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퍼스트 무버 전략이에요. 즉 시장 초기를 빠르게 선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제품의 매출이 1조 원까지 갈 가능성이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졸레어와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졸레어 과연 어떤 약물일까? 그 졸레어의 시장 뺏어 올 수는 있는 걸까? 졸레어는 얼마나 팔리는 걸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졸레어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7조 6천억의 매출이 나옵니다. 7조 6천억이에요. 연간 이렇게나 수조 원이 나옵니다. 이 약물 하나가 7조입니다. 7조. 이거 작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가끔 이 7조라는 게 작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천문학적인 매출입니다. 이 7조 약물을 우리가 침투하는 거예요. 근데 졸레어가 지금 7조 6천억의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졸레어가 공략하는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멈췄느냐? 여전히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졸레어 자체가 죽어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옴니클로에 대해서는 세이트리온이 이제 특허가 만료된 약을 그냥 복제하는 회사가 아니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원조 블록버스터의 매출을 먼저 빼앗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어차피 약가는 당연히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보험사나 약국을 가면 치료 효과가 같은데 이미 인정된 교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약물이 저렴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럼 졸레어 말고 옴니클로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각 주법과 각 주별로 적용된 법안과 약국의 규정에 따라서 실제 조건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요 일정과 법안의 내용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세이트리온 신제품 중에서 가장 핫한 옴니클로를 알아봤더니 졸레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7조 6천억이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성공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을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고 미국도 진출을 한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세이트리온 재무 좋거든요. 매출 계속 늘어나요. 매출 신고가 행진 중인데 주가는 맞아요, 계속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이트리온이 어쩌면 2026년도 하반기면 이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 내용은 주가가 선반영을 할 테니 벌써 시동을 걸겠죠. 슬슬 시동을 걸 거라 저는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세이트리온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이트리온 그동안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를 조금 넓게 펼쳐 보시면 조용히 저점이 높아지고, 맞아요, 고점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얘가 상승 추세가 나와요.
과거에 세이트리온의 주가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그렸던 상황인지라 사실상 죽어가는 게 맞거든요. 얘가 여기서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버티고 오히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큰 변동성을 그렸고 크게 보면은 다시 한번 더블탑을 확인한 거잖아요. 두 번이나 저항 확인하고 두 번이나 실망했잖아요. 이만큼 올랐으니 이만큼 빠지고 이만큼 올랐으니 이만큼 빠지고 이 매물대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세이트리온은 소화를 하는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외인들이 여기에 올라탔고 하반기에는 졸레어가 기다리고 있고 졸레어 관련된 옴니클로 졸레어가 오리지널이죠. 그럼 이 재료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가가 재료가 시작되면 뚫어낼까요? 아니면 시작되기 전에 주가가 이미 돌파하고 있을까요? 캐치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세이트리온 공략 시작해야 된다. 세이트리온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타지 않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거 매물대를 소화하는 상승 추세 나와주고 있고 과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외인들이 1조 5천억이 있고 맞죠? 그와 동시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잘 매수를 한 다음에 잘 매도도 해야 되는데 세이트리온이 과거 상승 추세처럼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이트리온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그리면 1차적으로 또 여기서 저항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죠? 저는 세이트리온이 신고가를 갈 거라면은 이 노란색 추세선에서 다음번에는 뭐가 등장해야 된다고 보냐면 외인들이 한 번 더 매수해줘야 되고요. 또한 지금 뭐 조용히 JP모간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계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다 같이 들어야 돼요. 단타를. 왜냐면 외국계 증권사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얘네들은 단타에 환장한 애들이요. 얘네들이 이 세이트리온 단타에 뛰어든다라는 거, 대량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이트리온의 유동성이 풍부할 거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이트리온이 이 추세 안에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존 주주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구분 잘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추세 안에서 외인들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옴니클로가 하반기 다가오고 있다. 최근에 나왔던 공시도 악재가 아니다. 키토르다 관련해서 그런 가운데 주가가 상승 추세를 끌며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할 때는 뭐가 터져야 돼요? 유동성이 터져야 돼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수백만 주 베팅이 들어와야 돼요. 세이트리온에 대해서 돌파할 때 말이죠.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세이트리온 보면은 2026년 1월 달부터 현 시점까지 놓고 봤을 때 모건스탠리 200만 주 들고 있고 JP모건 160만 주 들고 있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주 베팅이 들어와야 돼요. 수백만 주. 그래야 얘가 이 추세선을 돌파하며 그래야 얘가 신고가 돌파하는 관점이 될 수 있어요. 수백만 주씩이나 베팅이 들어온다? 그때는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만 주 베팅한다는 건 세이트리온의 유동성이 보인다는 거고 내가 주가가 올라도 안전하게 엑시까지 할 수 있는 종목이 세이트리온이라고 외국인들과 외국계 증권사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 추세 돌파가 나오는 거니까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세이트리온 지금 역대급 실적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는 세이트리온이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단지 세이트리온이 올라갈 타이밍을 만들어줄 이벤트가 부재하다고 봐요. 세이트리온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이벤트는 저는 이번 2026년 하반기 옴니클로가 만들어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승부를 걸 거고요. 지금부터 세이트리온 매수 타점을 제대로 공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담지는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7371-7454 여기로 세이트리온이라고 문자 남겨놓으면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상남이라고 저장부터 해주세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VIP 가입을 해라.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매수해라, 매도해라.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장중에 전화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죠? 중요한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만약 다른 번호랑 헷갈려서 저장을 못했다가 중요한 신호를 놓치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매수 타점 잡아드릴게요. 매수 타점 잡아드릴 거고 이 노란색 추세선에 도달을 했을 때에도
매도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우리 기존 주주분들은 체크를 잘 해야겠죠. 저는 결국은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오르리라 보는데, 왜냐면 외인들이 1조 5천억이나 담았다? 이거 가벼운 거 아니거든요. 이 물량을 다 팔아 넘기기 위해서는 주가를 펌핑을 시켜야 돼요.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면서. 그래야 싹 다 팔고 나오죠. 이해되시죠? 다만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제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다 또 올릴지 이렇게 할지 우리가 좀 시기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10만 구독자 달성 위에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우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